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가장 아끼면서 다른 정부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면서 집을 가족의 자산으로 보존하는 증여 상속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을 고려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클라이언트 관계의 기밀 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인 정보는 여기서 공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미나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도 참여하셔도 도움이 되도록 변호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도록 좋은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은퇴를 그렇지만 이 세미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주식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시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집주인을 아예 자녀분들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조인트 오너로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본인이 아프시거나 사망하셨을 때 처리 과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망하셨을 때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한테 곧바로 재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망한 분의 재산을 모두 모아서 법정에서 판결을 한 다음에 넘기는 프로베이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코트 비용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집을 옮기시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상속세를 피하시기 위해서 집을 미리 옮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미국에 지금 현재 2025년까지 1,200만 불까지는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증여 상속을 포함해서 한 사람당 주는 사람당 1,200만 불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2026년부터는 600만 불로 내려가는데요. 지금 증여하신다고 상속세를 아끼시는 건 아니고요. 증여한 것도 사실은 보고를 해서 1,200만 불에서 깎아 내려가서 나중에 이 액수가 초과되면은 증여세, 상속세 포함돼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을 증여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나중에 아프실 때 데이케어나 홈케어나 널싱홈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준비를 미리 안 하시면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원하십니다.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많이 아시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집을 증여를 하시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과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른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계획은 각자의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실 계획이 있으신지, 자녀들이 파실지, 자녀들의 소득이나 자산은 어떻게 되시는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가치의 집이라도 이제 친구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시면 좀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은퇴를 하시고 일을 더 이상 안 하시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하시는 데요. 사실은 세금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는 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버실 때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은 소득세지요. 소득세를 내시고 남은 돈으로 세금 더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돈을 쓰시게 될 때 세일즈 텍스를 내시면서 소비세를 내십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집을 사셨다, 다른 재산을 사셨을 때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재산세가 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세인데요. 은퇴하시고 나시면 소득세는 렌트나 소셜 시큐리티밖에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소득세는 낮으신데 사실 부동산세를 많이 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또 다른 가족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세를 할 때 세금을 한 번 더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세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메디케이드는 65세가 지나서 받는 메디케이드는 홈케어나 너싱홈 케어를 100% 커버해주는 정부에서 주는 아주 큰 혜택이기 때문에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리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뉴욕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싱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싱글이신 분이 신청을 하실 때는 소득이 한 달에 954불까지 재산은 16,800불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1,387불, 재산세는 24,600불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데요. 예를 들어서 뉴저지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같이 캘리포니아하고 뉴욕만 조금 기준이 다르고요.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2,000불, 싱글인 경우에는 2,000불, 부부인 경우에는 3,000불까지 은행 통장이 이하로 있으셔야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메디케이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이드가 재산화로 간주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자동차 한 대, 예를 들어서 뭐 롤스로이스나 뭐 포르쉐 같이 아주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계셔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99만 5천 불까지 가치의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거주하시는 주택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용품이나 보석이나 가구, 묘지까지 다 합해서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디케이드 신탁이 소유한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재산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초과가 되셔도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거주중인 주택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어떻게 되냐? 재산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집을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주택은 없어지고 현찰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끊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싱홈에 가시고 배우자가 한 분도 집에 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 집을 팔아서 너싱홈에 돈을 다 내신 다음에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사망 후 두 분이 배우자가 사망하신 후에도 재산으로 그때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메디케이드를 쓰시고 집을 가지고 계시고 메디케이드를 쓰시다가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집이 그때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쓴 비용을 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후에 회수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메디케이드 쓰고 집이 있으면은 이제 뺏기는 걸로 아시는데 뺏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돈을 청구서를 보내면은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제한이 있는 거는요. 그 회수를 어떤 재산이든 회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베이트라는 재판에 들어가는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은행 통장에 15,000불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다가 15,000불을 그냥 본인 통장에 가지고 계시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이 15,000불을 나중에 자녀들이 메디케이드에 갚아야 하는 돈이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프로베이트를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피하는 방법은 자녀분을 조인트 오너로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베너피셔리로 올리시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사망신고서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곧바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돈은 메디케이드한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다른 방법은 리빙 신탁이나 메디케이드 신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신 재산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을 빨리 옮기셔서 재산을 건강하실 때 빨리 옮기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룩백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4월 달 올해 4월 달에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오늘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주 얘기를 하자면요. 홈케어든 너싱홈이든 신청을 하면 5년 동안 재정 기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재산을 낮추기 위해서 증여한 기록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기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통장에 10만 불이 있으셨는데 10만 불을 옮기셨다. 그러면은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이드는 준다. 그렇지만 8개월 동안은 본인이 직접 너싱홈 비용을 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피하는 방법은 건강하실 때 충분히 5년 기다리셔도 된다고 메디케이드 5년 안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미리 옮겨 놓으시면은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해도 그때 증여한 기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하실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준비를 미리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럼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직접 증여한다는 거는 디드를 자녀들 이름으로 옮기신 경우에요. 그때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냐? 소득세,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 렌트를 하시거나 1층은 부모님들이 사시고 2층을 렌트를 하신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렌트를 하시거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팔아서 현금을 쓰고 싶으시다. 그럴 때 소득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더 이상 안 사시기 때문에 그냥 처분하고 싶다.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증여세, 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메디케이드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 이제 볼 텐데요. 일단 자녀들한테 옮겼다는 거는 자녀들이 부동산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부모님, 예를 들어서 렌트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세율이 낮지만 자녀분들은 보통 열심히 다 직장에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으신 경우가 부모님들보다 높으신데요. 그래서 소득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서 2년 이상 사셨을 때는 배우자 각각 25만 불씩 50만 불까지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십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20만 불로 집을 사셨는데 지금 시가가 80만 불이다 하시면은 60만 불 차익이 생긴 건데요. 60만 불에서 50만 불은 세금을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을 부모님이 주인이실 동안 파시면은 10만 불에 3분의 1, 한 3만 불 정도 세금을 내시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파시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집에 살지 않는 이상 50만 불 양도소득 혜택이 없어지고요. 60만 불 차액에 대해서 20만 불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직접 증여할 때는 일단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도 소득세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팔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당부를 드리는 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20만 불에서 80만 불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때 증여를 하면은 이제 그대로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여기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팔게 되면 부모님이 사신 가격하고 시가 차이에 대해서 6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상속을 하셨다. 상속을 하시면은 판 가격 베이시스라는 거는 차액을 계산하는 기준인데요. 기준이 사망 시에 시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80만 불인데 그러면 판 가격 80만 불에서 사망하셨을 때 시가 80만 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업 베이시스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내시는 세금은 아니고 자녀들이 부동산을 물려받아서 나중에 팔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인데요. 만약에 자녀들한테 직접 증여를 지금 살아계실 때 하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팔아도 스텝업 베이시스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는 소득세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합해서 공제액이 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넘기시고 증여를 보고를 안 하세요. 근데 회계사님한테 꼭 상담하시고요.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큰 차이가 보이시는 거는 부동산세예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나니까 부동산세가 배로 뛰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뉴욕은 노인에게는 부동산세를 50%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조지아나 뉴저지나 카운티에 따라서 다 이제 노인에게 할인하는 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6,000불을 부동산세가 책정돼 있으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면은 반을 냅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는 6,000불로 다시 올라가겠죠. 자녀가 65세 이하인 경우에. 그래서 부동산세가 굉장히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일단 자녀한테 증여 디드 새로 하시고 빨리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고 5년 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증여를 하신 후에는 5년 룩백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세금으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나은 방법이 라이프 이스테이트라는 디드를 만드는 건데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은 살 권리를 유지를 하고 사후에 권리를 자녀에게 지금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디드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일단 자녀들이 부모님을 쫓아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권리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지금 살아 계실 동안에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렌트도 부모님 세율로 내고 세게 하는데 라이프 이스테이트 할 때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팔 경우가 있을 때는 사실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50만 불까지 살고 계시다가 파시면은 50만 불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라이프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의 일부를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정도 사신다고 했을 때 20% 부동산의 가치의 20%는 부모님이 가지시고 80%는 자녀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팔았을 때 50만 불 혜택은 이 20% 안에만 갑니다. 그래서 80%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그대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에도 안 좋은 점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팔 때 현찰이 생기시면 메디케이드가 끊길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의 소득세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팔게 될 경우에는 지금 20% 80%라고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100%에 대해서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불을 부모님이 사셔서 80만 불이 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자녀분이 80만 불로 팔아도 양도소득을 전혀 안 내시게 되죠. 그래서 소득세는 좋고요. 그다음에 증여세는 제가 아까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80%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자녀들한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시니어 부동산세 할인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모님이 부동산 주인이기 때문에 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도 지금 사후 권리를 지금 자녀에게 증여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룩백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널싱홈에 가시게 되면 살아계신 동안은 부동산에 린이 걸려져 있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린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프로베이트 안 통하고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 디드만 바꾸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은 신탁을 이용하는 건데, 이 방법은 제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메디케이드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요. 리빙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신탁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탁은 이제 바구니를 제가 바구니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바구니를 양도인의 재산을 넣어서 신탁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수혜자가 혜택을 보는 계약 관계를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리빙 신탁은 뭐냐 하면 목적은 한 가지예요.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본인들 부모님들이 아니시라 신탁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래서 양도인도 부모님이고 신탁 관리하는 분들도 부모님이고 수혜자들도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분이 돌아가시면은 신탁으로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신탁은 죽지 않기 때문에 프로베이트에 안 넘어가고요. 그냥 본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가 좋냐면은 집을 가지고 계실 때 그냥 이제 본인들이 관리하고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껍데기만 씌운 의미고요. 세금상으로는 사실은 주인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 팔 때도 렌트를 할 때도 부모님 소득세율로 그대로 내고요. 나중에 리빙 신탁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좋은 점은 이제 메디케이드를 봤을 때 제가 이 방법을 어떤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 재산을 본인 신탁에 옮기신 거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거는 메디케이드가 봤을 때 룩백이 없어요. 룩백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가지시고 있으시다가 리빙 신탁으로 넣으셔도 이제 메디케이드가 끊기는 그런 일은 없으시고요. 단지 좋은 점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셨을 때 사망할 때 메디케이드가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회수하는 거는 프로베이트에 들어가는 재산만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빙 신탁에 넣으면 프로베이트를 피하니까 사망하신 후에도 메디케이드에 갚지 않아도 괜찮은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시다가 자녀들한테 넘기시고 싶은 자녀들한테 메디케이드에 돈 안 내고 넘기시고 싶을 경우에는 리빙 신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지 리빙 신탁을 보호가 안 될 경우는 널싱홈에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은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 집을 처리를 하고 너싱홈에 내시고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분들은 자녀분들이 다 협조를 해서 부모님을 이제 보살피겠다, 정말 확실하게 너싱홈 안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싱홈에 대한 보호는 없다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리빙 신탁을 해서 집을 팔게 돼도 세금은 덜 내게 되지만 집을 팔았을 때 집은 없어지고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끊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을 언제라도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리빙 신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좋은 점은 증여세 보고를 안 하시고 부동산세를 시니어 혜택을 보시면서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메디케이드 신탁인데요. 메디케이드 신탁은 제가 아까 전에 리빙 신탁을 말씀드렸는데 메디케이드 신탁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집어넣으면 자녀분들이 관리를 하고 자녀분들이 수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봤을 때 이 재산은 본인들이 관리하지도 않고 혜택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집을 팔아도 너싱홈에 가셔도 안전하게 보존을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소득세 그리고 좋은 점 메디케이드 신탁은 이렇게 법적으로는 자녀한테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신탁이라는 구조로 돼 있지만 세금상으로는 아직 부모님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렌트가 생겨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도 50만 불 혜택을 보시면서 공제를 보시면서 파실 수 있고요.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팔 때도 아까 전에 스텝업 베이시스 혜택을 보시면서 자녀들이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파실 수 있고요. 단지 메디케이드 신탁하고 리빙 신탁하고 다른 점은 리빙 신탁은 증여가 아니고 메디케이드 신탁은 불완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보고를 안 해도 괜찮은데 메디케이드 상에서는 룩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신탁도 하시려면은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세금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동산세도 시니어 할인을 받으시면서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부모님 소득세나 자녀 소득세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부동산세를 생각하면은 여기 보면 리빙 신탁이나 메디케이드나 라이프 에이스는 세금상으로 더 유리하고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는 세금이 불리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도 5년 600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리빙 신탁 빼고는 다 5년 600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너싱홈을 고려하셔야 될 경우에는 이 모든 방법은 괜찮지만 리빙 신탁은 너싱홈에서 메디케이드를 집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뉴욕이든 연방 메디케이드라는 거는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메디케어시죠. 65세 되면 누구든지 세금 내신 분이시면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메디케이드는 연방 프로그램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의 합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돈은 연방에서 많이 주고요. 그리고 주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운행은 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뉴욕하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뉴저지 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다 주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기준이 다 다르고요. 근데 지금 뉴욕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룩백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뉴욕에서 현재는 홈케어를 신청을 하실 때는 룩백 기간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있으신 경우에 재산을 다 옮기시고 자녀한테 옮기시든 신탁에 옮기시든 다 옮기신 다음에 그 다음 달 곧바로 홈케어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워낙 뉴욕주의 적자가 점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적자가 심해져서 이제 2년 반 홈케어에도 룩백 기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실 새로 온 주지사가 이제 법안을 상정하고 지금 언제 발표가 날지 모르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자산의 기준을 없애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16,800불이나 그런 기준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도 다 주자. 돈 아예 자산 리뷰를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뉴욕은 제가 말씀드린 채로 집하고 은퇴 계좌는 재산으로 안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디케이드 신탁을 통해서 변호사를 고용을 하셔서 이렇게 메디케이드를 받게 하는 제도도 많은데 사실 소수 민족이나 이제 가난하신 분들 조금 기준이 오버가 되시는 분들은 변호사 비용도 없으시고 이제 뭐 은퇴 계좌나 집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메디케이드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주지사가 자산 기준을 아예 없애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에서도 이미 버니 샌더스나 이제 메디케어를 통해서 롱텀 케어를 이제 커버를 해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추세가 이제 자산이 있으셔도 메디케이드를 받게 해주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변화가 생기고 하면은 제가 소식도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원하시거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